2차 계엄 안 하실 거죠? 그럴 일 없습니다. 네. 자, 국정원 1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 나오셨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방부 전 대변인 부승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원 의원하고 김명주 의원이 수방사하고 특전사 사령관 무턱대고 찾아갔던데 진짜로 무턱대고 저는 뭐 사전에 연락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미병소 가가지고 진짜 무턱대고 찾아가셨더라고요. 혼자 가면은 구금될 수 있다고 국정원 출신이랑 같이 가면 좀 안전하겠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707 특임대는 국정원 대테러 부대하고 때때로 같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예, 아마 자기 혼자 가면 붙잡을 텐데 나랑 같이 가면은 체포 안 할 것 같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수방사령관 그리고 특전사령관 만나가지고 두 사람 모두한테 대통령한테 똑같은 예, 지시가 오면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듣지 않겠습니다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그게 군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토요일 날 예. 여인영을 불러다 잠깐 들었는데 여인영은 불법적인 명령이든 합법적인 명령이든 자신들은 상관의 명령이 있으면 따른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비상계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제보할 것이 있어서 맞습니다. 아 새로운 내용입니까? 네. 예. 국지전 도발을 3차례 감행했던 것 같습니다. 3차례나요? 10월 초 드론 평양 투입한 거하고 잠깐만요. 10월 초에 드론 그거. 그다음에 10월 하순에 연평도에서 해병대가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 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11월 하순에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요 3가지가 있는데 현재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10여 명 이상을 11월 중순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전도 전개 지원해주고 또 북한 병사를 잡으면은 신문조도 하겠다 해서 보내놨는데 파견해놨는데 문제는 우리 요원들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눈에 금방 띄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정보기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보기관 여기서 추적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죠. 이들이 사상당하거나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관 3층에 지금 무관부가 확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관뿐만이 아니라 무관을 지원하는 장교들이 다수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보낸 10여 명 이상의 요원들 그리고 국방무관단이 공격을 당하면 그러면 또다시 국가위기 상황이다 해서 언제든지 비상계엄, 2차 비상계엄을 윤석열이 다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말하는 소위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다 거짓말이죠. 시간 벌기고 지금 대통령은 직무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3차례 군사 도발해서 국지전을 촉발하려고 했었다라고 이거는 실패했고. 예, 여전히 지금 카드가 남아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 국정원 요원 10여 명 이상 그리고 국방무관단 5, 6명 이상 지금 있는데 이미 그 국방무관단은 위치가 노출됐다고 지금 보고 있고 국정원 요원들이 있는 곳은 위치가 아마 잘 보안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합니다. 국방장관, 국방무관단 즉시 원대복귀 시키세요. 국정원장 지금 당장 국가정보원 파견된 요원 원대복귀 시키세요. 지금 심리전, 신문 지원 이런 거 우크라이나에 해줄 여력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전쟁을 조기 종결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관계자 그리고 무관단 관계자 해외정보부에서 이를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정보원 밑에 해외정보부장 밑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 무관 다 철수시키십시오. 국방장관 대리 김선호 차관 당장 복귀시키세요. 군사적 도발을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쪽이 여전히 남아있다. 군사적 긴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금 부승찬 의원이 한 거는 그건 그거고
신원식 안보실장과 실장이 국정원장 모르게 다시 그 국정원 요원들을 활용해서 드론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또 보냈답니까? 아니 그때 보낸 그때? 것이 그리고 그것은 이제 작전 반경 400km 항속 지속 시간 4시간 시속 100km 딱 평양 갔다 올 거리이고 그다음에 정보기관에서 개발했던 이 드론이 있는데 그 시제품을 개량한 것이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 그 이제 드론에 관한 실패한 것은 여러 가지 얘기하고요. 있고 그다음에 남아 이제 있는 거가 궁금합니다. 남아 있는 게. 이제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예. 이렇게 하나 남아 있고 하나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부전선 서부전선 언제든지 또 전쟁은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군 통수권이 남아 있으니 가지고 있으니까 예, 또 지금 한동훈은 자기가 마치 군 통수권도 가져온 것처럼 얘기하던데 군 통수권을 자기가 어떻게 가져와요? 그럼요. 과거 명령을 내릴 멈춤이 수 아니에요? 명령을 내릴 수가 아니 없잖아요. 갑자기 지금이라도 1시간 후라도 윤석열이 TV에 나타나서 우크라이나 긴급 사태 발생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정원장, 국방장관, 대리, 즉각 해당 인원들 원대복귀 시키세요. 자, 두 번째는 정보사 얘기는 뭡니까? 정보사. 네, 정보사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까 김병주 의원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북한 침투조를 보내면서 또 잡아오면은 그들을 체포하고 신문하는 신문조가 있습니다. 그 부대를 속초 최전선에서 7명을 빼내 가지고 대기시켰다라고 하는 거고 그 체포조는 뭐 공장장 혼자만 대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일당백이니까 그 사람들이 각각의 팀을 맡아서 뿌려지면은 체포 그 암살조든 체포조든 얼마든지 어디로 막강한 간다고요? 제가 능력이 잡히면 있다라고. 어디로 갈 뻔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여러 구금 시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방첩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 HID에서 관장하는 비공개 구금 시설과 고성으로 시설 가실 겁니다. 예? 고성으로. 곳곳에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일단 체포조 저는 그렇고 체포조가 있었고 아까 신문조. 저기 암살조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 체포조가 암살조하고 체포와 암살을 동시에 수행할 수 예. 있는 능력을 가진 5명이 아니고 자들이고. 7명이다라고 하는 점이고 7명. 예. 최전선에 있는 부대를 후방으로 뺐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란을 넘어서 국가 반역죄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잠깐만요. 정리 좀 할게요. 잠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자, HID 7명이라고 지금 정정하셨는데 7명의 체포조가 그 자기들이 체포할 담당들이 다 있었겠네요. 7명씩 이런 식으로. 그죠? 담당이 네.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7명씩 조를 이룬 HID 그 암살 요인 암살조 이 요인 암살조이자 체포 역할을 맡았던 이 사람들은 지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말했던 첫 번째 명단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대상이었던 거예요? 윗순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테고요. 거기 이제 그래서 추가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체포조가 있으면 뭐 합니까? 이거 어디 있는지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정보사에서는 이 체포조 및 신문조를 체포, 신문조. 속초에서 데려와서 판교에 대기시켜 놨고 그러니까 체포조는 따로 있고 신문조가 또 따로 있었다고요? 아니 그다음에 추적조 위치 감청 추적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조. 위치 감청 추적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예. 통해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그 팀이 대기하면서 가동되고 있었다. 그래서 정보사에서는 2개 팀이 가동이 되었었는데 예. 체포조 하나, 체포조. 위치 추적 및 감청조 하나, 예. 2개 팀이 가동되어 있었고 이들은 외곽에 별도의 지휘를 받는 김영현의 별도의 지휘를 받는 TF와 연결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직접 지휘한 겁니까? 김영현 전 장관이? 그러니까 이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이미 이런 대비를 해라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신원식일 때는 잘릴 뻔했는데 그 휴민트 블랙 요원 괴멸 사건으로 인해서 책임을 지고 잘릴 뻔했는데 김영현하고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현이 가장 아끼는 노상원 전 그 박근혜 정부 때의 경호차장과 경호처장이 된 김영현과 특수관계고 이 경호차장이었던 노상원을 통해서 문상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문상원은 사전에 인지했고 노상원은 그 옆으로 그 수직적인 그 지휘 명령 계통을 옆으로 뚫고 들어와 가지고
이러한 팀을 관리하는 TF를 주의했을 것이라는 심한 그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체포조하고 추적조가 따로 운영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신문조는 그럼 또 제3의 신문조가 체포조다 이거예요. 아, 체포도 하고 요인 암살도 하고 신문도 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이구나. 예, 예. 그게 한 조였고 그다음에 추적조가 따로 움직이고 있었다. 위치 추적조. 예. 예. 감청 및 위치 추적조. 제가 진짜 대상이었어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김영현 문상으로 나오는 이 공식적인 체계로 해서 이미 대기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실제 가동시킬 때는 문상호가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블랙 요원을 전담 관리할 능력이 있는 그쪽으로 해서 옆으로 빼서 별도로 관리 TF에서 관리되었다라고 하는 별도 것입니다. 관리됐다. 예, 그리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법을 다 깬 거예요. 법을 깨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방금 기자회견을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707 특임단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의 이용당한 피해자고 자신이 모든 법적 책임을 다하고 군을 떠나겠다. 네, 저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영상 좀 편집해 주세요. 급하게. 자, 오늘 두 가지 새로운 뉴스를 말씀하셨는데 우크라이나전을 이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 전에 파견된 국정원 요원과 국방부 간의 피해를 빌미로 피해를 빌미로. 네, 즉각적인 전시 준하는 사태 대통령이 선포, 튀어나가겠죠 그러면. 준전시 사태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당장 철수시키십시오. 국정원장, 국방장관 당장 철수시키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는 이제 보니까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각각 이 정보를 취합하신 것 같아요. 따로 노트로 체포조, 암살조, HID 그리고 추적조가 또 있었다. 신문조 같이 운영됐다. 감청 위치 추적조. 감청 위치 추적. 네.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과천의 방첩사 수도방위사령부, 그 다음에 안양의 정보사, 이천의 특수전사령부, 그리고 판교 소재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 사령부도 별도로 의심됩니다. 이 문상호 사령관은 여인형과도 아주 절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각별한 사이다. 이런 그래서 김영현 그다음에 여인형과 이 수도권 남부 주요 핵심 사령부가 다 이번 쿠데타 비상경과에 연결돼 있고 언제든지 윤석열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다시 튀어나올 세력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다행인 것은 실질 무력인 그 특임대나 특전사는 빠졌지만 제가 그 주시하고 있는 제7군단이라든지 그 수도군단 제발 움직이지 마십시오. 어떤 명령이 있어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는. 저는 사실은 체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당연히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해 그래서 죽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방첩사령관이 서로 공이 TV를 보고 알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특히 방첩사령관은 완전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수방사령관도 마찬가지고 특전사령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중간중간 계속 전화했다는 거 체근하고 아니에요? 압력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상황 보면서 어떻게 된 거냐, 왜 못 들어가냐. 근데 이제 합참 의장이 빠지고 합참 차장이 왔더니 이거 그거랍니까? 예, 2개월 만에 무슨 이야기냐면은 박한수 육군총장은 예. 껍데기 계엄사령관을 완전 하고 예. 지금 쓰리스타로 쫙 깐다는 거예요. 여인영이 방첩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 쓰리스타고 특전사령관 쓰리스타에 장진팔 합참차장이 정진팔 계엄 부사령관에서 부사령관인데요. 걔들 데리고 싹 사고를 친다. 계엄 사령관은 바지고 계엄 사령관은 바지였고 합참 차장이 실제로는 계엄 사령관 역할을 그러니까 한 거네요. 부사령관 이제 합참 부사령관인데. 차장이 지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다음에 홍장훈 이야기 해달라고 그래서 왔으니까. 무속의 영향이 있어요. 그날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게 실패할 수 있는 날과 시간을 골랐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예. 제가 편하게 요거는 말씀하시고 따로 저희는 지금 이쪽은 따로 제가 전문이니까 예, 나오라고 그런 이야기 할 기분은 자. 솔직히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오늘 오전 오후라도 그 저희는 그 국방조사본부하고 공수처에 가서 국정원장도 고발하고 이 군 관계자들 다 고발하려고 합니다. 10시 반은 부인한테 물어봐야 돼. 김건희 씨한테. 예, 그건 이제 나중에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워낙 몸 상태도 안 좋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해가지고 예. 이제 자택에서 가료 중인 걸로. 그래요? 약간 지금 그분도 쉬고 몸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던데.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이제 그 국정원장 특보하고 기조실장 할 때 저기 주영
우리 그 거점장을 맡았었는데 이 사람은 707 특임대 출신이고요. 블랙 요원을 20년 이상 했고 아마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원래는 김영현과 친하고 윤석열과 친하고 김태효 선배고 그래서 제가 계속 쿠데타면 이 친구가 한다. 그랬잖아요. 국정원을 원장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도 국정원을 뒤집어서라도 쿠데타 맨 앞장설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그래서 네. 양심선언에서 너무 놀랐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왜 틀어진 겁니까? 이 사람이 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정원에 그 대공수사국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체포조로 나갈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려고 하면은 대통령이 내가 돈도 주고 물자도 대주고 사람도 대줄 테니까 출동해라.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과 협력해가지고 조치 들어가라고 했는데 인력이 없어요. 대공수사국에 실제로. 그래서 국정원장한테 11시 반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외면을 했어요. 즉 불법적인 걸 다 알면서 죽으려면 네가 죽고 알아서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홍장원 입장에서는 국정원장이 하라고 지시를 하든지 하지만 이거는 불법적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지시를 해야 되는데 네. 하나도 하지 않고 모른 척 하자는 거예요. 모른 척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국무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대통령 보고 왔다 이거예요. 네. 그거는 자기한테 말 안 해주고 아하. 죽으라 말아 말도 안 해주고 이거 분명히 불법인데 다 보고를 했는데 외면하고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더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대통령 지시한 대로 수행해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가정보원법 2021년 개정돼서 정치관여죄는 가중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이것을 고발하는 자는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선택을 했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네. 내란죄에 올라타느냐 네. 아니면 이거는 아니지 않냐고 벗어나느냐. 내부 고발자가 되느냐 해서 고발자 쪽 적어도 내란에 가담하지 않는다라고 내란은 아니지 않느냐. 네, 이 그 미친놈이구나라고 했더라고요. 그렇죠.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함으로써 국가정보를 지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홍장원 차장을 자를 때 대통령의 지시로 잘랐다고 했는데 예.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경로에서 국정원장한테 지시해서 잘랐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잠깐만요. 보니까 그때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잡아들이고 정리하자. 그 윤석열이 전화해가지고 다 잡아들여. 다 잡아들이고 정리하자. 정리해. 예. 이참에 싹 정리해. 예, 그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해도 되는 상대이고 되는 관계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싹 잡아들이고 이참에 정리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지금 영상이나 김병기 의원이 이야기한 거 찾아보세요. 자, 그러니까 니하고 나하고는 동지니까 하자 예. 한 건데 홍장원이 안 한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자기를 믿고 홍장원이가 계속 독대할 수 있는 그때 위치에 실존적 있었다. 결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네, 맞습니다. 내가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네. 말로도. 네. 총애를 받고 나를 믿어주고 요직에 뒀는데 이 불법적인 그 내란 아닙니까? 내란. 네. 내란이 분명하다는 걸 이분은 인지했더라고요. 했어요. 내가 내란에 가담하느냐 이거는 아니라고 치고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새벽에 결정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아니 물론 이제 그 직전에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 요거 잠깐 들어볼게요. 들어봅시다.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도중에 10시 53분경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장입니다.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알겠다고 일단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저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12시 2분에 홍장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4일, 12월 4일 12시 2분에 무슨 일입니까? 하고 하니까 홍장원 차장이 저도 TV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야 합니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제가 했었는데
그 전에 사실 이제 이 여인영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전화 왔는데 뭐냐 그랬더니 잡아들여야 될 명단을 쭉 불러주다가 위치 추적을 해달라.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아까 이야기한 정보사 인력으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위치 추적을 하려면 문제는 뭐냐면은 제3차장 과학정보차장하고 이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국정원에. 네, 국정원에. 그럼 일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명단을 쭉 받아 적다가 미친놈하고 연필 던져버리고 원장한테 갔는데 원장이 하지 말아라든지 하라든지 야, 원장 진짜 비겁하네. 국정원 3차장까지 결합시키자든지 안 하고 지는 빠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낸 카톡에 뺀질이 그 꿀만 빠는 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경질시켰다고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가 건의해서 경질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국정원장이. 예, 무슨 뜻이냐면 홍장원이가 불법 정치 관여 내란에 합류하려고 했으니 내가 건의해서 잘라주십시오 하는 모양을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 또 한 번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홍장원은. 두 번 배신감을 느끼고. 그렇죠. 우선은 국정원장이 보고를 했는데 네.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명령을 해야 되는데 네가 그냥 뒤집어 써라. 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빠졌고. 네. 그때 첫 번째 뺀질이었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방첩사령관이 연락 와가지고 그 방첩사령한테 대통령이 연락하라고 하니까 연락해가지고 도와주라고 그게 위치 추적해달라는 거였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니까 민간인도 있고 그걸 국정원한테 보고를 했는데 국정원장이 네. 국정원장이 또 가타부타 말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놓고 내일 봅시다. 내일 내일 봅시다. 아침에 봅시다. 내일 아침에 봅시다. 네. 그래놓고 그 1차장을 잘랐다는 거잖아요. 예. 자른 형식을 임무를 수행 안 해서 임무를 수행 안 해서 윤석열이 열받아서 잘리라 해서 잘랐어요. 윤석열이 자르라고 잘랐는데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으니까 본인이 국정원 1차장이 정치 개입에 해서 자른 걸로 만들었다. 그러려고 하니 홍장훈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다가 더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나랑 일합시다. 다시 또 네. 그래 홍정호 1차장이 입을 그 폭로해 버릴까 봐.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일 시작할까요? 그래 놓고 경질해 버린 겁니다. 최종적으로. 3번 배신당한 거죠. 야. 그런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1차장 대리 1차장 오호령 지시하세요. 2차장 황원진 지시하세요.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국정원 요원 전부 철수시키세요. 국정원장 말 듣고 아무것도 안 했다가 당신들 제2의 내란죄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군이 일반적인 사회 혼란으로 나서질 일은 이제 없고 그렇습니다. 웬만한 명령은 이제 설사 대통령이 전해도 안 들을 것이고. 예.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건 군사적 충돌, 파견 나가 있는 우리 군이나 예를 들어 죽었어요. 예. 어떤 상황에서. 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나와서 얘기합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사변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남북한 간의 전시 준전시만이 아니고 사변에 준하는 사건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빨리 뽑아 들여오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우크라이나 키우에서 상황이 제2의 비상계엄을 촉발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합참의장이 전체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불행히도 지금 합참의장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해군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진팔에 대해서 주목하고 정진팔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정진팔을 거고, 빨리 그다음에 직무 배제를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육군 라인을 통해서 해군 출신 참모총장이 정말 신실하게 잘 장악하고 있지만 아까 정보사 사령관의 지시 나오면서 다시 옆구리로 사선으로 또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이 틈은 있다. 자, 이제 스튜디오에서 밀려나셔야 되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박선훈 TV 구독 부탁합니다. 하여튼 어제 김병주 의원도 거기 특전사령관 만나러 가가지고 그렇게 야, 나 구금될 줄 몰라 심각한 얘기만 하면서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하는데 내가 박선훈 TV 꼭 부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